자, 봅시다. 오늘은 추석 전이죠. 그래서 리눅스 점검하는 거 마무리하고, 원래는 다음 주가 추석이죠. 추석이라서 윈도우즈 침투하는 거. 윈도우즈 침투할 때는 악성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거예요. 악성 코드를 제너레이트해서 침투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나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쉬어야 되죠. 그지? 과목이 5과목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1학년들 정보보안론 강의를 하는데, 그 웹 서비스, 웹 보안하는 부분하고 지금 진도가 맞아요. 원래 우리가 웹 서비스의 취약점 점검은 한 10주차나 11주차에 보는데, 뭐 어차피 매 주제가 그때그때 다 새로운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 웹 보안해서 취약점 점검을 할때 디렉토리 이동 공격과 파일 업로드 공격, 그리고 버퍼 스윗이라는 툴이 있어요. 프락시 테스팅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모이에킹 많이 해봤으면 버퍼 스윗이라는 거 아마 써봤을 거예요. 칼리 리눅스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녹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차피 그죠? 하나의 주제로 보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 녹강은 웹 서비스 점검, 웹 서비스의 취약점. 여러분들 웹 프로그래밍 하고 있죠? 그지? 웹은 뭐야? 여러분들 TCP/IP 레이어와 OSI 7 레이어는 했죠? 1계층, 2계층은 네트워크 전송, 그리고 3계층, 4계층은 TCP/IP, 그리고 OSI는 위에 3개 더 있지만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죠. 자, 웹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HTML 만들고 있나? HTML은 정적 페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마크로 랭귀지죠. HTML을 구성해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하면 하는 거다. 디폴트로 index.html이 리스판스 되어서 전송이 되죠. 그러면은 초기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제 로그인이라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되죠. 그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개별적인 페이지가 전송이 돼야 되죠. 그러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개별 페이지를 만들 수가 없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4천만인데 4천만의 페이지를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CSS라는 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할 수 있도록, 야, 데이터는 내가 줄 테니 화면 꾸미는 거는 요즘 PC가 좋으니까 네가 꾸며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서버가 제공하지만 하는 거다? 화면 꾸미는 거는 네가 해라. 스크립터 랭귀지를 들어가죠. 그걸 뭐라고? 프론트엔드라는 개념을 쓰죠. 자, 그런데 모든 거를 한다? PC에게, 클라이언트에게 할 수가 없으니 하는 거다? 웹 서버가 데이터베이스나 트랜잭션 서버에 하는 거죠? 트랜잭션을 처리해서 하는 거다?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해서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HTML 웹 서비스는 특별히 프론트와 백엔드라는 개념을 씁니다. 프론트는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처리해야 되는 거. 백엔드는 하는 거죠? 서버가 트랜잭션을 처리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저렇듯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하는 거다?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스판스를 한다. 자, 그래서 요즘 웹 서비스는 하는 거죠? 세션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거죠. 왜? 모든 페이지를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첫 화면에 하는 거죠? 로그인이라는 기능을 쓰면 한다? 요즘 노드.js 안에 세션 처리하는 툴이 있죠? 예전에는 세션을 직접 만들어줬지만은 요즘 서버 사이드에서 세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세션을 만들면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뭐가 하나 만들어진다. 세션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세션 쿠키 값이라고 그러죠. 세션 아이디라고도 하고, 그 세션을 가지고 하는 거다. 서버하고 통신을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에 관련된 인증에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더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HTML을 만들어서 동일한 페이지만 보여주면 보안에 문제가 없지만 개별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가 생기는 거다?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연결이라는 게 생기고 그 연결을 통해서 뭐 하는 거다? 서버가 백엔드가 작동이 돼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어떻게 되노? 여러분들만의 드라이브도 있고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이메일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션이 하나 생기더라도 서버에다가 리퀘스트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get method, post method라는 거 배웠나? 원래 다음 주 이제 녹강 들어가기 전에 잠시 설을 푸는 거예요. 이제 get.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할 때 리퀘스트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옥수는 많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웹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get이냐 post냐 이 두 가지를 받을 거예요. get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URL 있죠? 주소를 적는 거죠. 여러분들 게시판 쓰다 보면 몇 페이지에 뭐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파라미터를 써서 전송하는 방식을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창에다가 글을 쓴다라는 말은 많이 못 쓰죠. 맞아요? 주소창에 글을 쓰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소창에 글을 쓰는 거는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다? 보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get 방식으로 서버에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교수님 얘기했죠? 보안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직 우리가 스니핑, 스푸킹은 안 배웠죠?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패킷은 가운데에서 감청이 됩니까? 감청이 돼요. 그래서 get 방식은 요즘 현대 웹 프로그래밍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쓸까요? 포스트 방식이라는 걸 써요. 포스트는 URL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리퀘스트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변수에 넣어서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는 방식. 내장 변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HTTPS라는 프로토콜 있죠? 그놈을 쓰면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은 뭘로 전송된다? 암호 전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면 내 아이디는 이거고 패스워드는 이거니까 네가 인증 처리해서 세션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대부분 교수님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서버에다가 리퀘스트를 한다? 포스트 방식으로 합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죠? HTTP로 포스트 방식으로 날리면 교수님 HTTP는 뭐가 없어요? 보안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get이나 post나 감청을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나와요. 그러면 교수님 HTTPS로 하면요. get 방식은 노출이 되지만은 노출이 되지 않는다. 포스트 방식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웹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서버 세팅에 뭘 깔아줘야 된다? HTTPS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정보를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웹 서버를 세팅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리눅스나 우분투를 깔면 디폴트 상황이에요. 디폴트 상황이면 뭐죠? 웹에 보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 서버 관리자가 될 수도 있죠. 어느 회사에 가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되나? 보안 세팅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6주에 들어가요.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디폴트 웹 서버 엔진은 뭐가 있다? 보안성이 끼어져 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공격,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동 공격에 취약점이 놓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록시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동하는 데이터 속에 뭐가 있다? 중요 정보들과 세션 정보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뭐다 취약점을 점검하고 할 거냐. 그 내용이 다음 주 강의로 올라오게 될 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램 할 때 그리고 서버를 세팅하는 거, 우리 과에 서버 세팅이라는 교과목은 없죠, 그죠? 서버 관리자는 없지만 리눅스 보안 실습을 하면서 뭐다 서버에 관련된 얘기들도 조금 하셔라. 그래서 6주는 웹 보안에 관련된 뭐 내용들을 조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7주는 뭐죠? 악성 코드 제너레이터는 그냥 직접 보고 합시다. 어렵지는 않은데 같이 보면서 뭐죠? 윈도우 8 뭐죠? 침투를 하고 후처리 공격하는 방법들까지 뭐다. 그게 7주가 되겠죠? 7주가 되면 이제 시험이네. 교수님 시험 어떻게 준비해요? 교수님이 시험 문제는 7주에 알려드립니다. 명령이 나오나요? 예, 명령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과제하는 것도 오늘 오전에 잠시 보고 왔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 한 10명 나머지는 야 이거 이대로 시험 치면 망하겠다. 교수님이 뭐예요? 침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라 라고 하면 침투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다 설명해야 돼요. 시험 문제 2개가 나와. 상병물산의 정보보안팀이다. 이거는 방어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사이버전을 하는 전사다. 이거는 이제 공격자죠. 그러면 상대방 국가에 무슨 서비스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 상대방 국가의 서버를 뭐다? 해킹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습을 다 안 해보면 답을 쓸 수 없는 수준에 놓일 거다. 그래서 쭉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수님은 말만 하고 끝날 거예요. 굉장히 빨리 끝낼 거다. 왜? 여러분들이 해봐라.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줄 거다. 일일이 이제 다 안 보여줄 거예요. PPT엔 다 있죠? PPT에는 순서대로 하면 될 거야. 근데 뭐다? 그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DBM 맵 쓰는 거 설명했었나? 그지? 자, 요 명령이 뭐죠? 이런 거 물어본다. 이 명령은 뭐죠? 서비스 스테이터스 all. 자,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 서버에서 서비스는 뭐죠? 전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이 서버가 뭐 하는 거다?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비스하고 스테이터스 all 하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는 것 다 보여준다. 지금 여기는 어디죠? 루트고 칼리죠? 이제 이거 잘 봐라. 루트고 옆에 칼리라고 나오잖아. 이제 앞에 거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루트가 아닌 상태에서 하려면 슈도 눌러줘야겠죠? 슈퍼 유저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칼리에다가 잔뜩 올려놨다.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파이프입니다. 엔터티 위에 보면 OI 있죠? 여기에 그랩 브러스라고 해주면은 서비스 중인 것만 나온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해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 서비스들의 목록을 보여준다. 서비스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해당 서버에서 작동 중인 서비스의 목록을 보려고 한다. 또는 해당 서버에서 작동 중인 서비스의 스테이터스를 보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서버는 뭐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걸 가진다. 맞아요? 서버는 어디에 있습니까? etc, 기타 등등 폴더에 가보면은 삼바에 대한 환경 설정, ssh, ftp, 뭐 기타 등등, etc니까 기타 등등의 서비스 관련된 거 됩니다. 리눅스는 환경 설정을 전부 다 뭘로 한다? 파일로 합니다. 파일로. 자,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죠? 자, 슈도가 빠졌죠. 왜? 루트니까. 서비스 포스트 GRE SQL. 이건 뭐죠? 리눅스 서버 안에서 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엔진입니다. MS SQL은 없고 MySQL하고 포스트 GRE SQL 두 가지가 돌고 있어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죠? 스타트 한 거고 업데이트 RCD 데몬이라고 그러죠. 이네이블 하면 뭐 하는 거다? 껐다 켜도 데이터베이스가 작동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MSF DB init 하면은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쓸 건데 초기화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슈도가 빠졌죠? 왜냐하면 루트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MSF 콘솔이라고 누르면 뭐죠? 여러분들 칼리 리눅스 안에서 뭐다?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콘솔이 뜹니다. 여러분들 C 뭐죠? 윈도우즈 쓸 때 콘솔 하면 뜨잖아, 까만 거. 그러니까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가 뭐죠? 전체를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라면 이 칼리 리눅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레임워크를 콘솔에다 모아놓았으니까 뭐다? 알아서 찾아 쓰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뭘로 찾으면 돼? 서치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저라고 해서 그저 사용하고 싶은 목록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사용법을 모르죠? 그럼 전체적인 설명을 알려면 인포를 때리고 옵션만 알라고 그러면 show options, 그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다? 설정해야 되는 게 있으면 set이라는 걸로 설정을 하고, 침투는 exploit 맞아요? 또는 보조도구 지난번에 써봤죠? 보조도구는 run이라고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조도구를 뭐다? 프레임워크에서 로드를 했을 때는 run, 그 다음에 뭐죠? 침투 도구를 로드 했을 때는 exploit.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MSF 프레임워크이 뭐냐? 설명을 하시오. 이건 뭐죠? 모의 침투 훈련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 콘솔이다. 요 안에 들어가면 6개의 모듈인가 7개의 모듈이 있죠. 첫 번째가 뭐지? 침투 도구. 두 번째가 뭐죠? 보조 도구. 세 번째가 뭐죠? 악성 코드. 네 번째가 뭐였어요? 구처리 도구. 다섯 번째가 엔코더. 여섯 번째가 뭐고, 또 있었는데 노브슨가하고 이레이전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6개 정도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모든 프레임워크가 한 6,000개, 뭐 7,000개 있잖아. 보자 어떻게 다 알아. 그럼 쓰려면 뭐 하면 돼요? search라는 명령으로 내가 해당 사용법이 있는지를 찾으면 된다. 교수님 뭐가 있는지 알아야 찾지요. 그지? 뭐가 있는지 알아야 찾지요. 자, 그럼 교수님 어디로 가라? 잘못 눌렀다. 엔트키가 작아졌어. 자, 어디? 오픈 폴더. 요거네. 자, 어디? 파일 시스템을 누르면 루트 VAR 어디에요? USR 어디 갔노? 아, 유저 봐야 돼. 쏘리. VAR은 그거죠. VAR은 홈페이지인데 뭐 유저, 세어 여기에 뭐죠? M 누르고 E 누르면 메타스프로이 프레임워크 있죠? 클릭하고 엔터키. 자, 여기 하면 뭐죠? 모듈 여기 안에 있죠? 맞나? 여기 안에 가보면은 뭐다? 보조, 엔코드, 이베이전, 디스플로이, 로옵스, 페이로드, 포스트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뭐지? 침투 방법에 대해서 하려면 OS별로 정리가 다 돼 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최신은 없다. 그리고 요즘은 뭐죠? 여러분들이 틱터브에 가보면 요즘 3학년들 악성 코드, 자동 탐지, 뭐 보이스 피싱, 딥페이크, 그다음에 이상 징후, 로그 분석, SQL 인젝션 방어, 디도스 방어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그거 방지하는 툴을 해야 되죠. 대부분 어디서 가져와요? 틱터브에서 가져옵니다. 틱터브에서 파이썬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요즘 올라올 때마다 이제 파이썬이 들어와요. 루비는 파이썬하고 거의 똑같은데 좀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교수님 하는 말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먼저 db status라는 명령 이런 거 치면 다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알아야 쓰지. 그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현재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 MSF하고 연결된 거는 포스트 CRE SQL이다. 왜? 요거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교수님은 옛날 올드한 사람이니까 DB 서비스라고 누르면 되는데, 자, 항상 교수님이 그러죠. 잘 모르면 뭘 눌러라? 헬프 누르면 다 나와요. 헬프 누르면 나온다. 서비스전은 현재 DB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보여달라. 그래서 DB 서비스전은 뭐라고 돼 있노? 디프리케이트,
지원 종료됐다 이거죠. use 사용하세요. 서비스라고 쓰면 됩니다. 서비스즈라고. 그러면은 DBM맵을 통해서 뭐다 서버들을 점검을 했다면 그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호스트 안에 있는 IP 내역으로 보려면 뭐다 서치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눌러본 거다.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터스를 알려고 하면 캣이 뭐죠?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내용 명령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텍스트 파일 두 개가 있으면 합칠 수도 있어요. 그걸 쓸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뭐다 에디팅하지 않고 화면에 볼 때 뭐 하는 거다 캣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텍스트 파일 뒤에 데이터의 내용을 뭐다 어펜드 할 때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사용법을 잘 익히셔야 돼요. 잘 익히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뭐고 유저의 셀러의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의 컨피그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뭐죠? 컨피그 레이어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본 거다. 의미 없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한번 돌려본 거죠. 자, 그러고 메타스플로이에서 뭐다 나올 때는 엑시트. 현재 아무것도 툴이 연결 안 돼 있죠. 나올 때는 엑시트라고 누르면 되고, 포스트 GRE SQL의 뭐다 상태를 볼 때는 스테이터스. 슈도를 써야겠죠? 그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뭐 하는 거다? DBM맵 데이터베이스 안에 뭐다 포트 스캐닝한 결과를 저장하겠다 할 때는 MSF 프레임이다. 여기로 5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 요즘은 안 나오죠 숫자가. 저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씩 바뀐대. 자, 그러고 교수님 요건 뭔데요? 여기 잘 봐라. 요거는 교수님 어떻게 나온 건데 여기 헬프 때리면 나와요. 요 하면은 요 상태에서 헬프 때리면 뭐 하는 거다?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커맨드. 현재 여러분들 칼리 리눅스 안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을 아래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사용법에 관련된 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뭐다 여기 DBM맵 관련된 거를 뭐다 메뉴를 열어보시면 가능합니다. 뭐 세이브하고 스테이터스 보고 안에 있는 거 특정한 IP에 대한 거 특정한 호스트에 관련된 것들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 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즈 하면 현재 DB 안에 뭐다 DB 앱맵 되었던 결과들을 다 볼 수 있고 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B 앱맵은 시간이 뭐 앱맵이라는 뭐죠 포트 스캐닝 툴은 빠르긴 합니다. 누구보다 넥서스보다는. 그렇지만 정밀 조사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DB에 넣어놓고 보는 것이 좋다.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서치 이메일 컬렉터 그렇게 해서 쓰는 거 했었죠. 적어도 PPT에 있는 것들 정도는 뭐다 여러분들이 뭐다 쭉 한번 다 세팅해보고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서버에서 돌고 있다 하면 항상 어디 CVE나 넥서스 요즘은 아쿠아네틱스랑 아쿠네틱스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툴들 안에서 지하점을 다 리포팅 해주기 때문에 굳이 CV까지 안 가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바 뚫는 거는 많이 해봤죠? 삼바 뚫는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후처리하는 게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그 뭐죠? 서버를 뚫었어요. 뭘 어떻게 해? 그렇잖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서버를 뚫으면 뭐 해야 되나? 정보를 게더링 해야 되죠. 어떤 정보를 게더링 해야 돼요? 일단 ID, 패스워드. 두 번째 뭐예요? 웹 프로그램. 세 번째가 뭐죠? DB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죠. 맞아요? 아직 그거 가져오는 건 안 했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부처리 도구 사용할 때 쓸 겁니다. 그렇잖아. 서버를 뚫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에 또 들어와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백도어를 설치하든지 아니면은 현재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뭐죠? 계정의 정보들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서버는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를 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웹 서버에 관련된 소스 코드를 덤프해야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나 저장되어 있는 것 기능들을 뭐다 해킹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죠? 서버를 뚫고 들어왔으면 뭘 해야 된다? DB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DB가 있으면 땡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DB를 덤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직 우리가 안 열어봤어요. 그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열어보도록 합시다. 뭐 일단 뚫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셀 커맨드. 아, 이거 배웠나? OS 아직 안 배웠나? 셀이 뭐고? 셀이 뭐야? 야, 리눅스 했잖아. 1학기 때. 셀이 뭐고? 셀이 뭐야? 조개 껍데기지? 아니, 셀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껍데기잖아. 조개 껍데기. 어? 그럼 이거 셀이 뭔데요? 자, 아직 OS는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교수님은 하드웨어 전공이 아니라서 내가 생각하는 컴퓨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CPU, 메모리, I/O. 물론 컴퓨터 구조 들어가면 더 많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드웨어는 CPU, 메모리, I/O다. I/O에는 뭐가 들어가요? 키보드, 마우스, SSD 뭐 이런 거, 네트워크 카드, 그래픽 카드, 모니터, 프린터 다 I/O지. 그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해킹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살면은 뭘 깔아요? 운영체제를 깔죠. 왜? 윈도우즈나 리눅스를 깔잖아. 스마트폰에는 iOS나 안드로이드를 깔잖아요. 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제어해야 일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할거죠. 맞아요? 그런데 잘 봐. OS 안에 보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기타 등등이 있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깔면 파일 탐색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노? 웹브라우저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메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맞나? 물론 파일 탐색기는 뭐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I/O 디바이스 중 뭐다 저장 장치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해주는 OS 기능도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전기를 뿅 넣으면 이제 알아야 돼. 전기를 뿅 넣으면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롬바이오스라는 리드 온리 메모리가 있다. 그 녀석이 뭐 하는 거죠? 하드웨어의 헬스를 체크해요. CPU는 뭐니? AMD니 인텔이니 너 정상이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뭘 체크해요? 메모리를 체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CPU 체크하고 메모리 얼마 달렸니? 8이니 16이니 32기가니? 그러면은 메모리 체크를 하고 에러 나진 않았니? 아프니 안 아프니? 왜냐면 다 해요. 그 오류 체크도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I/O 장치 뭐 달렸냐? 어우, 그래픽인데요. 라데온이니 뭐다 엔비디아니, 그 다음에 뭐죠? SSD니 하드디스크니, SSD는 몇 개 달렸니? 이제 출석을 부르는 거죠. 키보드는 있니? 마우스는 있니? 그 다음에 뭐죠? 램 카드는 있니? 사운드 카드는 있니? 이런 거 출석 다 불러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죠. 사운드 카드가 없으면 사운드 모듈을 안 올려요. 네트워크 카드가 없으면 통신용 모듈을 안 올려요. 메모리 올려봐야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출석을 한다. 키보드 마우스는 있어야 되겠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는 있어야겠죠. 뭐 있든 마우스도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마우스 모듈을 안 올려요. 그럼 키보드로 알아서 하겠지. 왜? iOS 뭐냐? 스마트폰은 마우스 없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롬바이오스가 뭐한다? 하드웨어의 헬스를 체크하고 출석 여부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올려야 돼요? CPU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뭐죠? 코어를 올립니다. 그 코어를 뭐라고? 커널이라고 합니다. 커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즈 깔았다고 해서 기계마다 모든 커널이 다 올라오느냐? 그렇진 않다. CPU 메모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I/O 장치의 추석 여부에 따라서 뭘 올린다? 코어를 올립니다. 자, 요까지 올리면 이제 OS가 뭐 하는 거죠? OS가 하드웨어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왜? 건강하니 출석했니를 확인했으니까. 요거를 뭐라고? OS의 코어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뭐라고 한다?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널은 하드웨어와 뭘로 컨트롤 합니까? 기계어로 컨트롤 합니다. 어차피 기계니까 기계어로 컨트롤 해야 되죠. 그럼 교수님 이제 코어가 올라오고 나면 이제 뭐가 올라올까요? 인터페이스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래픽으로 하려면 그래픽 인터페이스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코어 위에 OS 안에도 코어 위에 뭐다 인터페이스를 처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올라가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 갑자기 셀이라는 게 떴잖아. 그럼 셀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어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코어 바로 위에 있는데 이거를 기계어로 하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명령어로 만들어 놓은 거를 뭐라고? 셀 커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쓰면 뭐 B셀, 배시셀, 뭐 Z셀, C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명령어들을 다이렉트로 어디 커널하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영역이 어디에 셀이라는 영역입니다. 껍데기잖아. 코어 껍데기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셀이라는 말을 쓴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커널이 있고 그 껍데기를 누가 싸고 있어요? 셀이 깔고 있고 그 위에 뭐가 들어가요? 응용 프로그램들이 올라갑니다. 갑자기 교수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윈도우즈 10, 11 뚫으면 5점 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 아직까지. 원래 중간고사쯤 오면 한 명은 나오는데 이번 2학년은 안 나왔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악성 코드는 셀에 있을까요?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디펜더한테 다 잡혀요. 요즘 디펜더에 AI 기법들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교수님 맨날 그러잖아요. 요즘도 애들이 뚫어요. 윈도우즈 10, 11 뚫린다. 어떤 걸로? 셀 커맨드 방식으로 뚫으면 뚫려요. 왜? 아직 저기에 보안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윈도우즈 10, 11을 뚫으려면 악성 코드 제너레이터 하고 언디텍티블 스텔스 모드로 악성 코드를 캡슐레이션 해주는 툴이 있거든요. 그 툴로 해도 디펜더에 좀 잡혀요. 디펜더가 야 윈도우즈 10만원 20만 받고 팔잖아. 이게 뚫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잘 잡히는데 학생들이 셀 커맨드, 셀 스크립트 방식으로 기계어 형태의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OS에게 다이렉트로 던져버리면 OS 레벨에서 그걸 못 잡아내요. 뚫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라. 셀이 뭐냐? 그리고 지금 윈도우즈 10, 11 뚫으려면 셀 스크립트, 셀 커맨드 방식의 뭐란다? 침투 방법을 이용하면 여전히 잘 뚫린다. 왜요? 서버는 리퀘스트 하면 리스판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리퀘스트 리스판스의 뭐다? 권한 레벨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 자, 그래서 뭐다? 셀인데 자, 뭐요? 메타스플로이트 뭐죠?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셀은 할 수 있는 명령 요거밖에 없습니다. 셀 커맨드가 요것도 헬프 때리면 셀 커맨드를 보여줘요. 침투한 이후에 자, 뭐 하는 거죠? 백그라운드 커런트 셀 세션을 만들래, 뭐 세션을 바꿀래, 셀로 넘어갈래, 업로드, 다운로드 할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다? 셀 커맨드 방식으로 뭔가 하려면 물론 다 할 수 있는데 몇 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공격을 하자 이거죠? 그때는 뭐 한다? 지난 시간 했었지? 컨트롤 Z 해서 이번 세션을 백그라운드로 옮겨 놓고 하나 더 쓰겠다 이거죠? 이건 외워야 된댔죠? use multi manage의 cell to meterpreter 이건 뭐 하는 거다? 인터프리터를 셀 커맨드가 아니라 미터프리터 방식으로 바꾸겠다. 왜요? 여기가 최신 뭐다? 침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네. 셀 to 미터프리터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지? 그럼 요거 사용 어떻게 합니까? 인포 때리면 나오죠? 인포 때리면 몇 번 세션을 셀로 바꿔줄까요? 여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 뭐야? 셋 세션하고 뒤에 세션 번호를 써주면 된다. 세션이 몇 번이었죠? 아까 2번이었죠. 그러면 아예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션즈하고 마이너스 L. 교수님 이거 왜 다시 설명해 주냐면 PPT 만든 친구 중에 저는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거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내가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셀 커맨드 방식으로 침투를 성공하였다. 그러나 셀 커맨드는 뭐한다? 할 수 있는 기능의 제한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시스템을 침투하기 위해서 미터프리터 방식으로 바꾸려한다. 해당 과정을 설명하시오. 요거를 설명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포 때려보니까 2번 여기 있네. 그래서 셀 세션 2하고 익스플로이트 하면 몇 번? 2번 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넥스트인 3번 세션이 되고 세션 리스트를 보면 2번, 3번이 잡혀있다. 하나는 뭐죠? 셀 커맨드 방식이고 하나는 미터 프리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세션즈 -i 해서 뭐다? 현재 세션의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미터 프리터 방식이고 헬프로 때려보면 잔뜩 들어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였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칼리 리누크 띄워놓고 PPT 옆에 올려놓고 하나 명령을 나누면서 뭐다? 이게 되네? 이게 뭔지를 해라 라는 거죠. 자, 오늘 하는 것들 중에 SSH를 제외한 나머지 침투 방법, SSH와 VNC를 제외한 나머지 침투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오늘 좀 시간도 있고 여유로워서 앞에 거를 본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인데 5개인데 교수님 묵수로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10분씩 하면 50분이면 끝나요.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다. 진짜로. 오늘 또 과제물이 뭐야? 실습 과정을 문서해라. 점수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진짜로 한번 해보라 이게. 그래야 새로운 거 할 거 아니야. 여기 없는 것도 찾아볼 수 있는 거지. 자, VS FTP 이게 어디 있는 걸까? 이제 엠맵 돌리도 안 합니다. VS FTP 어디에 돌고 있어요? 메타스플로이 그죠? 우리가 모의 해킹할 수 있는 리눅스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자, VS FTP는 뭐고? very secure 아주 안전한 FTP다라고 되어 있지만 안전 안 합니다. 이거 만드는 애가 안에 백도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취약점이 이미 발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봐라. 자, 다양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건 교수님 이제 안 해요. 이제 이거 누구 IP고 메타스플로이시죠. 당연히 걔를 침투해야 되니까 칼리가 칼리 침투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칼리는 내 건데. 그 열어보니까 OS까지 확인하니까 뭐가 깔려 있어요? VS FTP 2.3.4가 있다. 자, 어떤 시스템을 침투하려면 제일 먼저 뭘 봐라? IP에 어떤 대역에 어떤 포트에 어떤 서비스가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거 확인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취약점이 존재하느냐? 취약점 존재는 뭘로 알 수 있노? CV 사이트를 가든지 아니면 교수님 지금 넥서스는 안 올려요. 넥서스 안에 저게 돼 있을 거다. 2.3.4는 백도어 서비스라는 게 깔려 있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위 버전을 사용하고 현재 소프트웨어를 쓰면 안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공격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뭐라고 했죠? 공격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MSF 콘솔을 열어서 search vs ftp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 그리고 교수님 이번에 보여주는 건 뭐죠? 좀 다양성이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 유저의 세어의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의 모듈의 침투 방법 중에 리눅스 메타스플로이는 리눅스죠. 그래서 리눅스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FTP가 있나요? A, B, C, D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여기 있네. FTP. 잘 봐. 여기 FTP가 있죠? 요 폴더에 가니까 없어요. 교수님이 중간에 빼먹었네. 에이, 보여주자. 자, 리눅스를 할 때 봅니다. 여기 보세요. 침투에 리눅스죠. 리눅스에 와서 FTP 누르니까 프로 FTP라는 거하고 프로 FTP 텔넷은 공격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없어. 그지? 자, 그러면 다시 익스플로잇에 여기 요 탭 누르면 나와요. 익스플로잇에 자, 리눅스나 뭐가 같아요? 유닉스나 같은 커널입니다. 유닉스가 큰 거고요. 리눅스가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닉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FTP가 있죠? 들어오니까 여기 있네. VS FTP 2.3.234가 뭐다? 2.3.4의 백도어다는 소리. 오? 공격이 있네? 자, 요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있네. VS FTPD 백도어 커맨드 익스큐션이다. 자, 이 도구, 이 침투 도구는 뭐죠? 악성 백도어를 갖다가 VS FTP에다가 올려가지고 뭐 쓰는 건데 2012년인가 뭐 이때쯤에 뭐다 되었고
이제 이 백도어가 2011년 3월인가요? 아니 3월에 준, 줄라이 7월 3일 날 제거됐다 이거죠. 근데 이 서비스가 있다면 백도어로 침투가 된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그냥 꼭 뭐다 MSF 콘솔을 쓸 필요 없이 폴더를 서치해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MSF 콘솔에 와서 서치에 VSFTP 공격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자 보자 열었으니까 그럼 교수님 요거 열고 MSF 콘 탭이죠? 탭 누르면 됩니다. 안에 스크립트 로드하는 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SEARCH VSFTP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있죠.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뭡니까? 2.32의 Denial of Service 이거 DDoS 공격이죠. 근데 0번은 보조도구다. 보조도구의 FTP에 아마 DDoS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1번은 뭐고? Exploit Unix FTP vs FTPD 234 백도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침투하는 거죠. Exploit은 침투, 그 다음 뭐죠? AUX는 보조, 페이로드는 악성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요거는 뭐다? 그게 유저맵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비스를 확인하면 침투 방법이 있는지. 침투 방법이 없으면 뭐다? 취약점이 있는데도 침투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죠? 얘네들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잖아. 오펜시브 시큐리티가 칼리 리눅스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고 침투 방법이 이 안에 탑재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침투 방법이 있는 걸 찾아봐야겠죠. 지터구나. 만들려면 귀찮으니까. 근데 엔간한 건 다 있을 거다. 취약점이 존재하는 침투하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터구나든지 이런 데 가서 파이썬으로 된 코드 가져와서 그 코드 돌려서 침투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취약점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침투 방법은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칼리 리눅스 안에 있습니까? 100%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칼리 리눅스 말고 많이 쓰는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백박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백박스. 근데 둘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백박스에 있을 수도 있고 칼리에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대부분 있고 둘 다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지터부나 이런 데 가서 침투 방법이 있는지 모듈을 가져와서 테스팅 해보고 지터부에 없다. 그러면 이제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칼리에 있는 것만 쓰지만 이제 나중에 3학년이 되면 뭐죠? 특정한 모듈들 가져와서 테스팅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뭐 시스템 보안, 응용 보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취약점을 어떻게 찾는지 하는 것들을 하다가 이제 뭐죠? 인터넷에서 가져온 파이썬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하고 붙이든지 해서 여러분들만의 모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다? 일단 뭐죠? 간단한 것들을 써야 되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치 vs FTP 하니까 교수님이 할 때는 그건 없었는데 들어왔죠? 0번에 백도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드래그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유즈 빵이라 해도 되죠? 교수님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유즈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유즈 0번 눌러도 되죠. 맞아요? 다양성이다. 다양성. 자, 그 다음에 먹고 인포.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라? 언어 서버를 갈까요? 언어 IP 세팅해야 되죠? IP 어떤 거? 메타스플로잇이죠? 192.168.95.213 이때는 교수님의 메타 배우겠죠? 셋하고 그 다음에 뭐죠? 다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는 Show Options라고 누르면 여기가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임포 때리면 여기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Exploit 하면은 뭐다? 침투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타스플로잇 터블 안에 있는 거 뭐 UID 0으로 들어오네요. 와, 익스플로이트 하면 이것도 읽어봐야 돼요. 자, VSFTP로 접속을 하고 있고요. 213의 21번 포트로. 그리고 접속을 할 때 뭘로 들어오고 있다? 루트의 권한을 뺏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루트의 권한을 뺏어서. 그래서 파운드 셀 했는데 커맨드 셀이죠? 그죠? 커맨드 세션이 열렸으면 교수님 나중에 시험 문제 이걸로 낼까요? 아니죠. 셀 투 미터 프리트해서
세션을 뭘로? 새로운 세션 하나 더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헬프 누르니까 커맨드, 셀 커맨드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컨트롤 Z를 누르고 백그라운드 나와서 뭐 하는 거다? 후처리 공격하는 것까지 뭐다? 나올 거다. 자, 조금만 더 가고 SSH는 뭐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쉬운 거부터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메타스플로이터블 안에 보니까 다 뚫려. 교수님이 요 PPT에 5개밖에 안 했지만 안에 더 있잖아. 그 열 몇 개 있잖아. 그거 다 안 하지만 그거 다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공격 도구도 다 있는 거고. 꼭 수업 시간, 시험은 수업 시간 한 것만 나오지만 여러분들 실력 늘리려면 각각의 서비스가 뭔지 SMTP는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하셔야 돼. 왜냐면 다 못해요. 시간 관계상. VNC는 뭐 하는 거냐? 버추얼 네트워크 컴퓨팅이라고 메타스플로이터블에 원격 접속을 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올드한 거죠. 그래서 넥서스를 돌렸을 때 이미 크랙이 됐어요. 메타스플로이터블은 VNC를 쓰고 있는데 이런 패스워드가 패스워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 패스워드로 바꾸셔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라는 걸 이미 알은 거예요. 그럼 VNC가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뭐야 열어보니까 메타스플로이터블에 5900번 포트에 VNC 프로토콜 3.3이 돌고 있더라. VNC 프로토콜 3.3은 뭡니까? 이것도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찾아가진 않아요. 자, 그러면 공격 방법은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봐. VNC 3.3이 돌고 있다. VNC 3.3은 뭐다? 바로 공격이 안 돼요. 저거는 악성 코드 주입 방법으로 공격이 안 돼요. 근데 패스워드가 너무 약하게 걸려 있더라는 이미 알았죠? 넥서스에서 나와 있거든. 근데 다시 한 번 더 해보겠다 이거죠. 잘 봐라. VNC 누르니까 VNC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2015년도 있고 뭐 2006년도 있고 2019년도 있고. 자, 그 중에서 여기 잘 봐라. 보조도구인데요. 스캐너다. 요거는 뭐죠? 탐색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 공격해보는 거다. 자, VNC가 있고 VNC 로그인을 인증 스캐너라는 걸 가지고 뭐 하는 거다. 요 VNC가 돌고 있는 서버에 한번 뚫어보는 거다. 이건 침투가 아닌 거고 정보를 수집하는 보조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즈 3번 하든지 아니면 뭐죠? 드래그 하는 거죠. 와, VNC가 많네요. 그지? 한 52개가 있다. 윈도우즈용도 있고 막 있는데 일단은 뭐다? 여기에 있는 몇 번? 3번입니다. 요거 요서부터 드래그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포 때리니까 자 뭐라고 돼 있노? 호스트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호스트. 그러고 뭐 하는 거다. 여기 잘 봐라. 유저의 세어의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의 데이터에 워드리스트가 있고 VNC를 보통 쓸 때 쓰는 패스워드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 파일 열어보면 안에 패스워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파일이 길면 길수록 뭐가 될까요? 무차별 대입 공격을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칼리 리눅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파일 열어보면 패스워드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해킹할 때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 3번 이상 아이디 패스워드 틀리면 락 걸리죠. 5분간 못하게 하고. 그러고 또 들어와서 락 걸리면 하루 못하게 하고. 뭐 때문에? 무차별 대입 공격을 방어하기 때문에 아이디 로그인 횟수를 제한해놨죠. 근데 아이디 로그인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 어디? 와이파이. 그 말은 뭐죠? 와이파이에서 많이 쓰는 패스워드를 막 날려보면 하나 들고 들어가겠죠. 그걸 뭐라고?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차별 대입 공격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패스워드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쓴다? VNC를 뚫고 가기 위한 패스워드를 txt 파일로 해놨는데 요돈 가지고 뚫을게요 예요. 근데 저기 뭐야 가서 보면 하나밖에 없다.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교수님 요게 안 뚫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패스워드 북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제너레이트 하는 거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거 제너레이트 하는 거 요즘 잘 안 쓰고요. 자, 레인 오 여기 보면 레인보우 크랙이라고 하고 리스트 오브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써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어떤 놈들이 있느냐면 패스워드를 암호화해 놓죠. 근데 가장 멍청한 패스워드가 뭐야? I love you죠. 그지? 그리고 존이라는 애. 그 다음에 뭐야? 뭐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해보면서 암호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거 NTLM은 윈도우즈용으로 암호가 되어 있는 파일들 여기 사이즈 봐봐요. 460기가입니다. 그 뭐야 석세스 레이트 요 52기가짜리 요거 쓰면 99.9% 불립니다라는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지금 실시간 듣고 있지. MD5 SHA 요 보면 뭐야 얘들이 다 뚫어봤는데 한 300기가 400기가짜리 가지고 뚫으니까 뚫리더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데스 RSA 배울 때 이거 이론적으로 100년 걸리잖아. 그 말이 돼? 그 이론적으로 100년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차별 대입을 A부터 Z까지 다 해보는 거잖아. 근데 요즘 여러분들 쓰는 패스워드 가만히 생각해봐. 나는 내 패스워드 한글이에요. 한글로 연타 쳐. 왜냐면 의미가 없잖아. 근데 한국의 사이트를 뚫고 들어가려면 대부분 가족 이름, 그지? 기념 뭐 하는 날, 전화번호, 주민번호. 여러분들 패스워드 생각해봐. 여러분들 패스워드 조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의미 있는 단어다. 왜? 기억을 해야 들어가지. 난수를 패스워드로 쓰는 건 없다. 제일 좋은 건 난수를 패스워드 써야 돼. 우리 과 애들 보면 난수를 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난수도 지가 기억할 수 있는 난수잖아. 오랫동안 쓰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레인보우 테이블에 넣어놓고 많이 쓰는 것만 암호로 바꿨고 암호로 바꾼 녀석을 뚫어보니까 다 뚫리더라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 뭘 썼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이 돼 있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로우 파일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저기에 있는 거 교수님 300기가씩 걸면 뚫리긴 뚫리겠지. 한참 걸리겠지. 한두 달 걸리든 몇 달 걸리든. 어쨌든 쟤네들이 보는 거는 100년이 아니라 1년 내에 뚫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뚫린다라는 거. 자, 어쨌든 요거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 뭐죠? R 호스트. 여기는 S라고 돼 있죠? 그럼 뭐 한거예요? 자, 213이라고 셋하고 런 때리니까 로그 인 석세스풀 뭘로? 패스워드로 들어가시던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넥서스를 돌릴 때 이미 이게 있었어요.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칼리 리눅스 안에 MSF 콘솔 안에 있는 보조 도구를 통해서 뚫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교수님 이걸로 뚫었는데 다른 건 안 뚫려요 할 수 있지. 왜 안 뚫리느냐는 패스워드 저 파일이 단어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소리입니다. 그럼 뚫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 패스워드 파일을 길게 만들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 있는 패스워드 북들을 가져와서 탑재시켜주면 돼요. 그럼 교수님 파일 탑재 어떻게 해요? set 패스 파일하고 파일 이름 쓰면 돼. set r 호스트하고 IP 썼잖아. 똑같이 set 패스 파일하고 예를 들어서 홈에 칼리에 있다. 칼리에 패스워드 북이 있다. 슬러시 홈 슬러시 칼리 슬러시하고 파일 이름 쓰면 로드가 됩니다. 로드가 돼.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 그걸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거라고. VNC 서버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다른 파일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패스워드 북을 만들든지, 두 번째 뭐예요? 인터넷상에 있는 패스워드 북을 가져와서 어떻게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할 거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그냥 순서대로 누르고 교수님 그림책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설명이 들어올 때마다 디폴트 옵션이 있지만 이거 바꿔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자, 그러면은 교수님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자, 백 하면은 모듈을 뺐죠. 보조도구 서치 VNC 없네. 서치 VNC에 보면 더 이상 침투 방법이 없어요. 근데 패스워드 알잖아. 그럼 뭘 쓰면 된다? 칼리 리눅스에서 뭘 제공한다? VNC View라는 X라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여기에 뭐죠? 메타스플로이터블의 IP를 누르면 패스워드 물어보죠. 패스워드를 먹고 패스워드죠. 저걸 누르고 엔터키 딱 때리면 이렇게 칼리 리눅스에서 뭐다? 메타스플로이트 저기는 루트의 골뱅이 메타스플로이트 이거는 서버 이름이니까 들어왔는 거 안에 그럼 요거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들어왔더만 루트가 열려 있네. VNC로 다이렉트로 어디 루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고? ID 패스워드 그래픽 환경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오, 메타스플로이터블이 이렇게 구닥다리인데도 뭘 한다? 그래픽 환경에 원격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면 됩니다. 지금 10시죠? 10시 20분까지 쉬었고 그 다음에 SSH인데 이거는 침투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이거는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